위략에 따르면 환범은 대대로 고관을 배출한 엘리트 가문 출신으로 그는 건한 말에 승상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범은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조여에 대해 이르러 중령군 상서에 연이어 임명되었고 그 이후부터 여러 차례 승진하여 청주와 서주의 군사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지절 도독 청서제군사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환범은 서주자사 정기와 가옥에 관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정기를 죽이려 했고 이에 정기는 곧바로 조정에 상조하여 환범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기에 환범은 처벌을 받아 파면당합니다. 이후 환범은 연주자사로 복직되었으나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신이 기주목으로 전임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환범은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기주지역은 진북장군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고 진북장군 여서는 이제 막 벼슬길에 오른 인물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환범의 후배였기에 만약 환범이 기주목이 된다면 후배인 여서를 상관으로 섬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범은 아내에게 나는 재경이 되려는 사람으로 삼공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는 있으나 여서 같은 자에게는 몸을 숙일 수 없소 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했다 합니다. 그러자 환범의 아내는 군께서 예전에 동쪽에 계실 때 함부로 서주자사를 죽이려 하셨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말하길 군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여수에게 몸을 굽히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니 군의 윗사람이 되는 것도 어려운가 봅니다. 라고 말하며 환범의 행동을 지적했고 이에 환범은 분노하며 칼끝으로 아내의 배를 때렸다 합니다. 그리하여 임신한 상태였던 환범의 아내는 유산을 한 뒤 죽어버렸고 환범은 질병에 걸렸다 칭하며 기주목에 임명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환범은 성격에 결함이 있었으나 능력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대산홍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그는 대산홍에 재직을 하며 매우 꼼꼼하게 일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장제가 태위에 임명되어 환범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환범은 자신이 저술한 책을 장제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슴에 품고 왔다 합니다. 그리고는 책을 꺼내 좌우에 보여주고 장제에게 허심탄회하게 살펴보라고 말하며 그에게 책을 전해주었으나 장제는 그 책을 즉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환범은 장제에게 원망을 품게 되었고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분노하며 장제에게 우리 조상이 아무리 박독하셨다 한들 어찌 공과 같은 무리와 견주겠는가 라는 모욕을 줬는데 장제 또한 한 성격하는 인물이었으나 그는 환범의 성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만히 노려보기만 하고 맞대응하지 않았다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정시 10년 사마이가 반란을 일으켜 고평릉 사변이 발생했는데 당시 환범은 조상 일파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이는 환범이 사리에 박다고 하여 그를 불러 중령군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에 환범은 사마이의 편을 들으려 했으나 그의 아들이 황제가 도성 밖에 있으니 조상의 편을 드는 게 더 낫다고 말하였기에 환범은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조상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먹고는 희하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평창문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도성의 모든 성문은 사마이의 명으로 굳게 닫혀 있었기에 환범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환범이 평창문으로 향했던 이유는 평창문을 지키던 사본이라는 인물이 환범의 추천으로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창문에 도착한 환범은 사본을 부른 뒤 위조한 조서를 보여주며 나를 부르는 조서가 있으니 경은 빨리 성문을 열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본이 조서를 확인할 것을 청하자 환범은 사본을 꾸짖으며 내가 아니었으면 경은 관리가 될 수 없었다. 어찌 감히 내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하였기에 사본은 할 수 없이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환범은 성문을 나서며 사본에게 사마이가 용모를 꾸몄으니 경도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말해주었고 이에 사본은 환범을 뒤따라가려 했으나 따라잡지 못하고 낙오되어 길 옆에 몸을 숨겼는데
이는 나중에 환범에게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위략에 따르면 환범은 조상, 조희의 형제를 만난 다음 지금 도성은 사마이가 점령했으니 천자를 모시고 허창으로 가서 외부의 군사를 불러 스스로를 지키라고 조언했는데 조상은 오히려 환범을 의심했고 조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환범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해지거늘 경들은 책을 읽어 어디에 쓸 것이요 지금 경들의 가문은 무너지게 되었소이다 라고 외쳤으나 조상 조희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환범은 또다시 경의 변용이 대궐 남쪽 가까이 있고 낙양 전농의 지소가 도성 바깥에 있으니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허창으로 간다면 다음날 저녁이면 도착할 것이고 허창의 별고에 있는 무기를 병사들에게 나눠주면 될 것이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병사들이 먹을 식량인데 다행히 대산홍의 인장이 내게 있으니 괜찮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어떻게 하면 사마이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계책을 절절히 이야기했으나 조상 조희는 침묵한 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다 결국 조상은 자신의 칼을 땅에 내던지며 사마이의 의중을 헤아려 볼 때 우리 형제를 자신에게 오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고는 사마이에게 투항하려 했다 합니다. 그러자 환범은 한탄하며 이 늙은이도 경들과 함께 연좌되어 처벌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고 이후 자포자기했는지 황제가 도성으로 복귀할 때 곁에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환범은 낙양 부교 북쪽에서 사마이를 만나게 되었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마이는 환대부께서 어찌된 일이시요 라고 말하고는 환범을 다시 관직에 복귀시켰다고 하니 아마도 사마이는 환범이 조상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을 이때만 해도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번이 자수를 하며 환범에 관한 일을 알렸기에 사마이는 분노하며 환범을 체포했다 합니다. 앞서 언급된 위략의 기록과 달리 정사의 기록에선 사마이가 환범이 조상의 편을 들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나오는데 환범이 위조된 조서를 이용해 평창문을 열고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자 사마이는 환범이 계책을 꾸밀 것이나 조상은 필시 이를 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간보의 진서의 기록을 보면 환범이 도성을 빠져나가자 사마이는 곁에 있던 장제에게 꾀주머니가 나갔구나 라고 말했고 이에 장제는 환범이 지모가 있으나 굶뜬 말이 땅에 떨어진 콩에 연연하듯 조상은 필시 그의 계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위시 춘추에 따르면 조상이 사마이에게 항복할 것을 결정하고 군대를 해산하며 나는 크게 잃는 것 없이 돈 많은 늙은이로 살 수 있다 라고 말하자 환범은 울부짖으며 조지는 빼어난 인물이나 당신들 같은 형제를 낳았으니 소새끼를 키웠을 뿐이요 내가 어쩌다가 당신들과 한 배를 타게 되어 내 가문이 멸족당하게 생겼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환범의 예상대로 조상 형제를 포함한 조상 일파들은 사마이에게 죽임을 당하고 삼족이 멸해졌으며 환범 또한 이때 목숨을 잃고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환범은 과거 조진 휘하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상과 접점이 있었고 조상과 같은 예주 패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상은 고위 관리들 중에서 환범을 특히 공경했으나 서로 매우 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범은 조상 일파라기보다는 고평릉 사변이 일어났을 때 조상의 편을 들었다가 같이 몰락한 케이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환범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